네, 1월 2일 SBS 8시 뉴스 김성준 앵커의 클로징 멘트는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사회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SBS 뉴스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내포하는 것일까요? 요즘 SBS.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SBS 뉴스, 역시 SBS 뉴스. 예. 민동기 미디어 오늘 미디어 문화부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복을 좀 덜 받으시고. 예, 특히 그 언론 장악에 관한 한 그 야욕을 좀 버리시고 또 한 해를 맞아야 될 텐데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전혀 네.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 조금 이렇게 관리가 소홀했던 SBS를 확실히 다잡으시고 또 이렇게 가보년 새해를 맞이하셨어요. 근데 그게 예. 어떻게 보면 12월 31일과 예. 1월 1일, 2일 이거 몇 안 되는 날짜잖아요. 예. 근데 딱 그 터닝 포인트 비슷하게 예. SBS 뉴스가 너무 확연하게 차별화되는 그런 보도 태도를 보여서 앵커라도 바꿔놓고 차별화를 하든가. 그러니까요. 같은 앵커를 앉혀놓고 네. 완전히 딴 뉴스를 하고 있어요. 지금 SBS가. 전혀 지금 수준이라면 KBS, MBC와 견주어도 절대 경쟁력이 뒤지지 않는다.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전혀 예상 못했었나요?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이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그야말로 한 칼에 티나게 단숨에 티나게 변화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까? SBS 그렇게 내부에서?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때 당시 그 이용모 사장 체제로 바뀌었을 때 예. 미디어오늘 기자가 무려 3명이나 투입이 되어서 SBS 내부 반응을 취재를 했거든요. 예. 그때 대략 비율이 압도적으로 대다수가 예. 뉴스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보도국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기자분들 지금 뭐라고 할지 조금 궁금하네요. 저희는 이렇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SBS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니들이 뭐 하는 방송인지 다 아는데 뭐 이렇게 뭐 크게 바뀐 것처럼. 또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또 김영균 PD가 SBS 전문가 중에 또 한 명이잖아. 그렇죠. 거기 직원이다시피. 10년 동안 나처럼 휴가 없이 출근한 사람도 없어요. 상 줘야 돼, 상. 한 7, 8년 정도, 8년 나갔는데 거의 한 7년 될 때까지 혹시 내가 휴가를 갔다 와서 잘리는 거 아닌가 해서 휴가도 잘 안 갔고요. 가끔 어쩌다 한번 휴가를 갔는데 그때 이제 대타로 우리 민동기 부장이 나갔었어요. 그때 제가 대타로 가면서 네. 김용민 PD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BS 이 조간 브리핑 받고 나서 처음으로 가는 휴가다. 제가 거기에서 대타를 띄웠죠. 예, 그렇습니다. 왜 민동기 부장을 시켰는지는 생각을 안 하시나? 안심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행여 바뀔까봐 안 바뀔 카드를 이제 대타로 세워놓고 그렇죠.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민동기 부장을 세웠는데 그로부터 1년 동안 또 롱런을 냈고 결국 제가 그만두겠다고 해서 그만뒀습니다. 총선 출마 때문에. 예. 하여간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SBS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아니 사장이 누군데 사장의 감시가 좀 소홀하면은 구성원들 내부에서 이제 공정보도 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좀 뭐랄까요 운신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장이 다 잡는다, 몽둥이 든다, 그냥 꼼짝없이 차려시지 뭐. 그런데다가 저는 이제 조금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SBS 방송을 김용민 PD 비하하는 용어로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기자들이 시방세 뉴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스탠스로 계속 가다가는요. 박근혜 정부 1년 정확하게 1년 채우기 전에 그런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기자들 여러분들이 특히 SBS 그 기자분들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C방 새누리 방송 하시면 안 되죠. 자,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도대체 SBS 뉴스가 왜 다시 본색으로 돌아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2008년 9월 10일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사이의 일문일답. 이 위원장께서는 공영? 구경인가요? 공영. 다 민영을 주장하시죠? 아직 확실한 방침은 안 정했습니다만은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이 오히려 정부가 이 소위 조정하기는 더 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럴까요? 제가 방송 허가가 그렇죠. 3년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SBS가 아주 홈쪽에 났습니다. SBS 뉴스 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실 그 이용모 사장이 교체가 되면서 그 전후로 뭐라 그럴까요? 정권 비판적인 어떤 그 강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통계로는 이게 정확하게 잡히지는 않는데 이를테면 뭐 주요 정치 뉴스를 뒤로 뺀다거나 국정원 뭐 대선 개입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양비론으로 간다거나 근데 올해 상반기 중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013년이죠. 2013년 한 중반기까지만 하더라도 SBS가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뭐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K와 M, KBS와 MBC와 비교했을 때는 돋보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그런 의심이 들면서 이용모 사장이 들어선 뒤에도 계속 그런 스탠스가 유지가 됐다가 결정적으로 분신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이남중 선생. 그렇습니다. 이남중 선생이 분신을 했는데
아니 이거를 KBS, MBC가 보도 안 하는 거는 원래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예. SBS가 8시 뉴스에서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SBS 8시 뉴스는요. 김용민이가 앱이나 딸이나 요 한마디 한 거 같고 트윗에다 올린 거 같고 세 번째 꼭지로. 그렇습니다. 세 번째 꼭지로.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 시내 한복판 서울역 고가에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뉴스에 안 나오고 김용민이가 트윗에서 한 줄 쓴 거 그게 세 번째 뉴스로 나오고 이 미친놈들이 아니고서 이게. 저는 그래서 어제까지 SBS 뉴스를 유심히 봤어요. 왜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경찰 보도 자료에 따르면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서 분신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무슨 채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믿지 않았었거든요. 유서가 명확하게 있는데. 근데 경찰 발표가 어제 시점에서는요. 경찰 발표가 거의 거짓으로 드러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어제 정도에서는 보도를 할 줄 알았거든요. 야, 뭉개더라고요. 이거는 신중이 아니라 눈치를 보는 것이다. 명확하게. SBS는 이런 식이면 마팅이가 갔다고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순식간에 KBS, MBC가 무너지는 속도와 거의 마찬가지로 무너지는군요. 그렇습니다. SBS는 좀 뭔가 특별하다. 개념 있는 방송이다. 우리가 SBS를 그동안 너무 평가절하했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었어요. 평가절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는데 역시 그 결론이 좀 맞는 것 같아요. KBS, MBC가 워낙 개판을 쳤기 때문에 그렇지. SBS 뉴스의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았을 뿐 항상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장 교체 이후에 확연하게 SBS 뉴스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본연의 색깔을 좀 찾아가는 게 아닌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했다. 근데 그걸 보는 또 시청자 혹은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깝죠. 좀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방송 뉴스가 너무 쏠려 있거든요. 지금 한쪽으로. 근데 SBS가 저렇게 버티질 못하니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예전에 그 MB 정권 초기였을 겁니다. 국회에서 그 SBS는 장악하기 쉬운 방송이라고 보느냐 이런 비슷한 취지로 야당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마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맞아. 그런 취지로 얘기했어. 그동안 관심 받기였는데 그렇죠. 이게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 아무래도 6월 지방선거가 코앞이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말이죠. 혹시 우리가 짚어내지 못했던 언론 장악의 사각지대는 없나? 이 박근혜 정권이 아주 세심하게 살핀 끝에 CBS를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CBS가 지금 유사 보도를 하고 60년 동안 그 뉴스를 했던 CBS를 지금 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사 보도라는. 그렇죠. 유사라는 말이 이런 거죠. 이제 정부가 허가하지 않았는데 지들 멋대로 뉴스 방송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 방송법의 그 관리, 감독, 통제를 받는 방송이 만약에 뉴스를 하려 한다. 그럴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없이 이 뉴스를 하면 이게 바로 유사보도라는 겁니다. 네. 근데 유사보도의 범위가 아주 대단했어요. 그 TVN에서 했던 끝장토론, 그 백지연 씨가 사회를 그렇죠. 그것도 심지어는 뭡니까 그 SNL 코리아인가? 그렇죠. TVN의 SNL 코리아도 거기서 시사풍자도 유사보도다. 그렇죠. 아니 유사보도 아닌 게 없는 거죠. 아니 정치 사회 현상 이야기하면 다 유사보도가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걸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방송법 시행령 50조를 보면은요. 예.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를 제외한 전문 편성 방송 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허가를 맡은 어떤 방송사들만이 네. 보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네. 요즘 뭐 어느 정도의 자본이라든가 인적 구성만 채워지면 인터넷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기자라는 직함 달고 다니면서 정부 허가받고 뭐 직함 받고 다닙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참에 정말 그 CBS에 대한 어떤 정부의 표적 탄압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과연 보도나 뉴스 이런 사람 이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정부 허가를 받고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네. 그 말씀에 거의 뭐 100%가 아니라 1000% 공감을 하는데 아니 왜 텔레비전 방송을 하면서 뉴스를 못하지? 그러니까요. 뉴스를 못할 이유가 뭐죠? 아니 인터넷 언론 뭐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뉴스하는 건 괜찮고 아니 그 TV에서 TV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뉴스를 못하는 건 도대체 왜인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무리 따져도 그 법정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러지? 예를 들면은 기자회견장에 카메라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도저히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 없어서 그런 건가? 정부가 프레스 카드 발급하기가 요즘 뭐 프레스 카드가 발급하는 데가 어딨어? 기자가 현장 가서 취재하면 그게 바로 기자의 역할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상시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출입 기자증을 발부를 하는데 예. 요즘 어지간한 기자회견 하잖아요. 출입증 없어도요. 등록된 언론사라면 그냥 가서 취재를 하면 다 허용을 합니다. 그렇죠. 브리핑룸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자회견장 같은 데서. 아니 그 작년에 말이죠. 박근혜 후보 그 기자회견 할 때 주진우가 뭐 허가 받고 들어가서 그렇죠. 박근혜한테 물어봤나? 응? 물론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박근혜가 아주 그냥 쌍심지를 켜고 그러니까 김용민 PD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관리하겠다는 거죠.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CBS가 어떤 방송입니까? 이 CBS 방송은 뭐 잘 아시는 대로 1954년 12월 15일에 개국한 방송입니다. 실은 한국전쟁만 없었으면은 1950년에 개국할 방송이었어요. 그렇죠. 이미 뭐 송신기가 한국전쟁 그 무렵에 부산항에 당도한 상태였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60년 이 4.19 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는 이제 보도 기자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 CBS에 학생 성우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 성우들이 나가서 막 이렇게 거리를 취재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CBS가 본격적으로 보도국 시스템을 가동해 가지고 뭐 그로부터 1960년 이후면 뭡니까? 50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년에서 60년 가까이 되는 60년 가까이. 물론 역사. 그 사이에 이제 전두환이가 맞아요. 한 7년 뉴스 못하게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때도 변상옥 기자 같은 사람들이 교계 뉴스, 기독교계 뉴스, 생활경제 뉴스 이거는 뭐 시사 보도가 아니라고 이제 해서 그 뉴스는 하게 버려뒀나 봐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뉴스를 빙자해서 데모하러 다니는 목사님 취재해서 교계 뉴스에 내보내고 그렇죠. 노동자 서민 탄압받는 뭐 이런 상황을 생활경제 뉴스에 내보내고 이렇게 교계 뉴스를 빙자해서 생활경제 뉴스를 빙자해서 그렇게 바른 보도를 했던 CBS입니다. 네. 그런데 노태우 이후로 전혀 문제 삼지 않던 CBS 뉴스를 박근혜가 문제 삼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네. KBS, MBC 뭐 예전부터 장악이 됐고 SBS 네. 무릎을 꿇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는? 무릎 꿇었지.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예. 자, 경향신문도 한번 민주노총을 구실 삼아서 한번 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상당한 압박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죠. 돌아보면은 조선일보에 민주노총이 있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그렇죠. 정확하게 지적하셨어. 네. 예. 동아일보사 안에 민주노총이 있다 못 들어갑니다. 네. 경향신문이니까 치고 들어간 거예요. 예.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예. JTBC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죠. 남은 건 이제 CBS거든요. 예. CBS 요즘 라디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선봉에 서고 있지 않습니까? CBS 보도를 보게 되면은
새누리당 의원을 출연 안 시킨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쪽 출연시키면 또 저쪽도 출연시키고. 그렇죠. 기계적 중립을 취한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고. 네. 그 CBS 노조의 불만도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재천 사장이 계속 기계적 중립을 취하라, 기계적 중립을 취하라. 이런 어묵하고 기가 막힌 시대에 기계적 중립을 취하는 거는 언론이 할 일이 아니야. 때로는 경향성을 좀 띠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통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언론의 역할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 유사 보도로 지금 CBS가 계속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스갯소리로 네. 농반 진반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을 겨냥해서 이재진 사장이죠. 이재천 사장. 이재천 사장이죠. 예. 이재진 기자인데 미디어널 기자인데 헷갈리네. 예. 이재정 변호사도 있어요. 이재천 사장을 향해서 기계적 중립 운운하더니 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열받은 거지 이제. 예. 그런 CBS 이 열받은 구성원들도 꽤 있다는 거. 예. 정권이 보기에는 CBS 저 너무 내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기계적 중립을 취하고 있어. 굉장히 그것도 못 참아주면은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하지 말아야지. 중도적인 노선이에요 CBS가. 아니 CBS가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의원 출연을 차단하고 막 야당 의견만 막 그렇게 뭐 방송한다. 그러면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뭐 CBS 보도가 편향됐다라는 지적이 아니라 유사 보도했다. 이렇게 그렇죠. 이 꼬투리 잡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니야. 꼬투리 잡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CBS를 굴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 아닌가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방통위가 왜 갑자기 유사 보도를 들고 나왔느냐 이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종편과 보도 채널들이 엄청나게 푸시를 했답니다. 푸시란 이유가 사실 보도 채널이라든가 종편은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끌어들이고 집단에는 노력을 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유사 보도에 걸린 이런 이 채널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를테면 뭐 증권 방송, 뭐 SO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애매하거든요. 증권 TV, 뭐 한경 TV 이런 선수들은. 그러니까 이제 주식 증권 보도를 하면은 아니 주식 증권이 뭐의 여파를 받습니까? 정치 사회. 그렇습니다. 그 현안의 여파를 입어요. 그걸 당연히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할 수 없거든. 이 보도가 유사 보도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선수들은 법상으로만 따지면은 뉴스 보도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은근히 슬슬슬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확대되고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광고 시장에서 광고를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종편이 먹어야 될 걸. 종편하고 보도 채널이 먹어야 될 거를 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유사 채널들이 가져가니까 그걸 가지고 방통위 쪽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했답니다. 결국 그래서 방통위가 이런 선수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이런 유사 보도 채널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는데 미디어오늘의 해석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일석이조 둘 다다. 이쪽 민원도 들어주고 이참에 CBS 이런 것도 걸리적거리는 거 좀 압박도 좀 하고 두 개 다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게 CBS가 지금 뭐 법적 근거 없이 뉴스 보도하는 게 아닙니다. CBS는요. 적법하게 지금 뉴스 보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방송사마다 이제 허가 사항이란 것이 있거든요. 허가 사항에 맞게 방송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CBS 같은 경우 기독교 전도 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 사항 전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고 방송. 광고 방송을 하려면 광고 방송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허가 사항에 표시가 돼야 하고요. 이 방송 전반 사항이란 표현이 있단 말이지. 이건 뭐냐면은 모든 편성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뉴스를 비롯해서 뭐 예능, 오락, 뭐 그리고 뭐 드라마, 다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사항 전반 안에 이미 보도 방송을 할 수 있게 이미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문제 삼는단 말이죠. 아마 이걸 겁니다. 기독교 전도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 그러니까 니네는 기독교 전도 방송만 하지 뭐하러 그 뉴스를 하느냐
이런 식의 그 얘기가 거기서 이제 비롯된 것 같아요. 종교 방송만 해라 이거죠. 네, 그게 바로 전두환이가 CBS 그렇죠. 뉴스를 박탈했던 그 명분이었습니다. 구실이었어요. 네. 아 정말 화딱지가 나네. 아니 진짜 아빠가 못한 일 오빠가 했고 오빠를 지금 동생이 따라하는 격 아닙니까 지금? 아 제가 보니까 나름 머리는 계속 돌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서는 직접적으로 KBS, MBC를 장악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또 직접적인 장악 이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뭐 외곽을 때리고 심의위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이제 그걸로도 안 되니까 유사 보도로 들고 나오고 이 다음 카드가 뭘까요 대체? 참. 일단 광고 탄압이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광고 봅니다. 못하게. 왜냐하면 박정희 정권 때 그랬거든요. 이렇게 비판하는 언론을 때려잡아서 이 국면을 유리하게 가져가려 한다. 이거 얼마나 처열하고 유치한 수법입니까? 유치하죠 정말. 야 이명박이야 탄식하겠네. 정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심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2007년에 그 대선 국면 때 우리가 박근혜가 되길 바랐어야 했었어. 어차피 겪어야 할 5년이라면은 박근혜 5년을 겪음으로써 아니 도저히 바닥까지 치고 다시는 이 새누리당 같은 당은 찍지 말아야겠다. 이런 국민의 어떤 의식을 환기시키는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언론관은 아니 또 그러면 박근혜는 또 차기 주자 용납 못 하거든. 그렇죠. 이명박이를 또 그때 손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또 그냥 우리가 10년 고생할까 5년만 고생하면 되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언론관은 6일 날 신년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과연 기자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면 딱 나옵니다. 아마 발표하고 끝날걸요? 기자들과 일문일답 안 하고 일문일답도 뭔가 계속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게 진정한 소통이죠. 그러면 우리 내기를 해야지. 그렇죠. 지금 우리가 녹음하는 시점이 1월 3일인데 만약에 1월 6일 기자회견 때 우리 박 대통령이 기자와 일문일답을 안 했다. 짜고 치는 일문일답도 안 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돈 내기 난 한다 쪽에. Q&A를 한다? 근데 하는 게 딱 지정해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거 말고? 왜냐하면 그 얘기는 보수 쪽 진영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 또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뭐 털털털 김기춘 선수가 했던 것처럼 20초.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질문하는 기자들이 막 질문하니까 막 손짓으로 이러고 가잖아. 그게 뭡니까 대체? 난 또 참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 국회 기자회견장 정론관이잖아요. 그 출마 발표를 하는데 딱 가가지고 출마를 하겠다 한 20초 얘기하고 나왔어요. 근데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신년 연설을 하는 일국의 대통령이. 근데 나는 이제 총선 때 거의 대통령급 예우를 받아가지고 언론으로부터 실속도 없이. 사실 뭐 그때 대통령 급들에 쫓아가는 기자들의 취재. 내가 그 탈당도 하고 정치도 그만뒀지만은 내 트윗 한 줄이 이 SBS 이 3대 지상파 방송에 프라임 뉴스 3번째 꼭지로 등장할 정도면은 아직 나를 너무 무시하면 안 돼. 내가 얼마만큼의 또 파괴력이 있는지 걔네들도 가늠 못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보니까 조선닷컴에서는 전담 기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트윗에 김용민이가 막말을 하는 거 없나 해가지고 날마다 와서 보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근데 그래서 12월 31일에 글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새해에는 부디 기술을 익혀가지고 사람답게 살라고 이랬습니다. 그런 걸로 밥 먹지 말고 밥 벌어 먹고 살지 말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하간 참 이 CBS의 상황을 보면서 2014년 그야말로 우리 언론은 죽을 사자의 2014년이겠다. 쉽지 않을 것 생각을 같습니다. 해봤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럴 줄 알고 저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국민TV는 이럴 줄 알고 이미 법 외 방송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고 지금 저렇게 순조롭게 또 순항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14년에 이른바 방송법상으로 뭔가 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을 다 잡은 다음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이제 국민TV라든가 그렇지. 이런 쪽을 겨냥을 할 겁니다. 뉴스타파 그렇죠. 아주 그냥 제대로 털어버리려고 노력하겠죠. 거기 이제 국민TV 미디어온을 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낙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JTBC는 홍석현 사주 한 명만 털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김용민을 털어봐야 소용없고 여기 김성훈 이사장 털어봐야 소용없고 아무도 털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가 또 사주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언론 자유가 더욱 보장될 길이 넓어진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이에요. 자, 근데 하반기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근데 하반기 때 그런다 한들 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임기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거든요. 그렇죠. 권력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오래 들고 서 있으면 녹아 없어져요. 집권 1년차 초기에 그때 권력의 호령과 2년 지나가는 시점의 권력의 호령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는 슬슬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제가 봤을 때 이미 1년 지나면서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이 드는 게 레임덕이 이미 왔어요. 레임덕이 새누리당만 안 왔을 뿐이지 새누리당이 오면 다 온 거거든. 그렇죠. 지금 일반 국민들 정서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게 과거에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불온하게 여겼는데 일단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상식 체계가 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당하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는 인식은 대다수 국민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가 물러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직은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 대단히 부당했다라는 점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권력이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힘을 가지려면은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관권 부정선거의 총책 자기가 아니라면 이명박 아닙니까? 그렇죠. 이명박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박근혜는 이 레임덕의 이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년 연설 때 기대하진 않습니다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야죠. 저는 절대 사과한다, 물러선다든지 이런 식의 그 발언들은 겸손하게 보이려고 노력은 하겠지요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줄 박근혜가 아니라고 아니죠. 절대. 확언합니다. 또 설령 그런 비슷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진정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일이란 게 알 수 없으니 혹시 이제 저는 국민 여러분의 그 뜻에 보답하고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모든 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건 재작년 11월 25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사퇴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국회의원 사퇴를 말해야 하는데 대통령 사퇴를 말한 겁니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자, 다음 사안 한번 짚어볼까요? 저는 이 파문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이야, 근데 다시 불거졌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 지역이 진품 명품. 진품 명품. 아니 이미 그때 그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일단 MC는 교체하는 걸로 하되 무슨 아나운서지? 김동우 아나운서. 그 사람은 부장으로 승진했대. 부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도대체 왜 부장으로 승진을 했을까 이것도 궁금했는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부장으로 승진을 해주고 진품 명품에서 빠지고 그러고 이제 새 진행자로 갈아타면서
이 파문이 매듭을 짓겠구나. 예. 그러니까 부장 승진해주는 선에서 적절하게 배려를 하는 것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원래 지난해 11월이죠. 이 파문이 한참 불거졌을 때 제작진하고 연말에 교체를 해주겠다. 예. 이런 식으로 그때 TV 제작 본부장하고 국장이 제작진에게 약속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약속을 지키라고 지난 연말에 제 간부를 찾아갔죠. 예.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쌩 깐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7번 정도밖에 방송을 안 했는데 그 정도 방송을 가지고 진행자를 교체하는 거는 무리다. 그러니 아니 잘하는 아나운서 윤인구 아나운서 내쫓았으면서 제 말이. 근데 그게 더 가관이에요. 3월 정도까지만 기다려달라. 그때 교체를 하겠다. 예. 근데 제작진이 안 믿습니다. 왜냐? 그때 11월에도 연말까지 좀 기다려달라. 그때는 확실히 교체를 해주겠다 이랬었거든요.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피켓팅하고 계속 시비를 벌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진품 명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감정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TV에 출연하는 예. 그 감정위원들이 예. 본부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다음 주까지 예. 다음 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항상 녹화가 있거든요. 예. 그 녹화 시간대까지 이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녹화에 앞으로 참여하지 않겠다. 제가 이제 그때 피켓팅을 하고 있었던 뭐 PD들이라든가 그 이제 본부장하고 감정위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인지한 그 PD들한테 물어보니까 감정위원들이 김동우 아나운서 교체를 사실상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도 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예. 만약에 감정위원들이 진품 명품 녹화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예. 이 프로그램은 못 합니다. 대체가 안 된대요. 아, 그래요? 감정위원들은 예. 또 민속학 뭐 이런 그 파트가 있잖아요. 예. 지금 감정위원들이 사실상의 왕 교수급이고 밑에 다 제자래.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그만둔다 그러는데 다른 선수들이 대체를 못 하는 거야. 대빵이 나 이거 못 한다 이러는데 밑에 제자급들인데 못 한대요. 그래서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사실상 KBS가 계속 이 김동우 아나운서를 고집을 한다면 예. 프로그램이 접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제가 실명을 얘기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예. 누군데 대체 김동우 아나운서 뒤에 누가 있길래 이렇게 감정위원들도 교체를 해달라 그러고 예. 제작진도 교체를 해달라 그러고 KBS PD협회도 교체를 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사측 관계자도 방송 너무 못하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시끄럽기 싫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왜 KBS 길환영 사장과 간부들은 김동우 아나운서를 바꾸지 못할까? 궁금합니다. 부장으로까지 승진을 시키고 진품 명품 진행자로서 체인지도 못하고 누가 있는 걸까요? 모르면은 국민참여재판을 걸면 되겠구만. 예. 그때 진품 명품 우리 미디어 토크에서 팟캐스트에서 KBS 선수들한테 대박을 쳤거든요. 제가 이걸 한다고 이번 주 다룬다고 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국민참여재판을 한번 믿고 한번 까보시라. 국민참여재판을 믿고.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선수도 루머로서는 자기도 많이 들었는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조금 그래서 실명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명을 이제 거명을 하면은 틀림없이 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국민참여재판 걸면 된다니까. 왜 그 쉬운 길을 놔두고 말이죠. 예. 그나저나 진품 명품이 참 뭐길래 이놈의 진품 명품 때문에 정말 KBS PD들은 2014년도에도 아침부터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요. 등을 보여주면 안 돼. 약속을 하고 그걸 믿습니까? 바보야 바보. MBC 봐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일단 그 앞서서 쌍용 자동차 그렇죠. 같은 경우도 뭐 온갖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도 지킨 게 없어. 그 결국 뒤통수 맞은 거죠. 그렇죠. 그 참 수십 명의 또 이런 없었어야 할 그런 희생자들이 또 나왔고요. 스스로 목숨 끊으신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MBC 노조도 뭐 건진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네. 그 얘기는 조금 나옵니다. 지금 진품 명품 파문과 관련해서 예. 간부들도 제작진이 사물 교체하겠다 이런 걸 이제 못 봤죠. 한번 속았잖아. 예. 그러니까 또 속냐 이게 절대 못 봤거든요. 예. 그래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니까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이 나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그 제작진하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 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오더였구만. 그럴 수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PD들도 지금.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 이 얘기는 사 쪽에서도 접지 않는다. 결국 강경하게 갈 수밖에 없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마 자칫 진품 명품 파문이 예. KBS 칼바람을 부를 수 있는 정말 그런 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갑자기 유사보도란 말이 떠오르면서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 이름도 떠오르고 이 정권은 과연 진품일까요? 자격이 있는 진품 정권일까요? 유사 정권은 아닐까요? 무슨 진품이에요, 진품. 진상품이지, 진상품. 예.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진품 명품. 그 배우는 누군지 말씀 못 드립니다. 말씀드리면 소송이 걸릴 것이고,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국민 참여 재판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모르신다면 할 수가 없는 거지 뭐. 예.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MBC. 참 여기도 정말 이 이름이 아직도 나오네요. 이 이름. 밝힐 수 없는 이름입니까? 아니 뭐 전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김재철 사람이라는 정도만. 아니 사장이 지금 예. 김종국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예. 아직도 인사와 관련해서 김재철 사람이 이런 대구 MBC 사장 그 사람 그만뒀어요? 그만뒀죠. 그 술 먹고 그 꼬장 부리다가 한 방에 본인이 이제 사의 표명을 했는데 지금 공석 상태였죠. 지금 공석 상태. 네. 그 자리에 그 유명한 분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공석 상태잖아요. 김재철 시대에 뭐 정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었죠. 날리신 분이죠. 예, 날리신 분이고. 아니 근데 아니 그분이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렇습니다. 예. 아메리카노를 좀 많이 좋아하시고 저도 아메리카노 좋아하는데 그분은 특히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 뉴욕에 갔는데 말이죠. 또 뉴욕을 가셨구나. 뉴욕에 가서 먹은 아메리카노의 맛이 특별하더군요. 네. 예.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디 있거냐 했더니 뭐 영어로 얘기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라크 산이냐 물어보니까 뭐 그건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라크에서 커피가 난다는 얘기는 뭐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네. 왜 갑자기 그때 이라크를 물어봤는지 전 모르겠어요. 전쟁 중이었나? 아닌데. 예, 그래. 근데 빈라덴이 뭐 거기서 발견됐나? 근데 그 맛있는 커피가 말이죠. 정수장학회가 있는 경향신문사에서도 팔더라고. 그래? 예. 예. 경향신문사 근처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제가 마셔봤습니다. 정동 부근에 또 커피 잘하는 집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커피숍 가가지고 혹시 저기 누가 도청하고 있나 눈여겨 보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랬었습니다. 예. 정말. 거기 가서 물어봤지. 이라크산 그 커피가 있냐?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김용민 PD는 짱인 것 같아. 우리 지금 쓸데없는 얘기 그만두고. 그렇죠. 대구 MBC 사장으로 누가 간다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이상한 게 공석이잖아요. 사장이 본인이 사고 쳐가지고 공석 상태면. 그렇지. 이제 내년이 아니죠. 이제 다음 달이면. 김종국 사장 만료 아니야 임기. 만료예요. 그래서 뭐 연임이 되든지 본사 사장이 바뀌면 그 새로운 사장이 지역사 사장을 임명하는. 그러니까 통상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차원에서 김종국 사장이 인사를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갑자기 대구 MBC에서 사장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가 1월 16일 소집이 됐습니다. 자, 대구 MBC의 그 회사 형태가 주식회사고요. 네. 지분을
어떻게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51% 넘게 상법상 대주주이자 주인인 곳이 바로 서울 MBC. 그렇습니다. 김종국 사장이에요. 가지고 있죠. 김종국 사장이 주주총회를 소집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김종국 사장이 대구 MBC 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임기 한 달밖에 안 남은 사장이 말이죠. 네. 예. 근데 그 사장감으로 지금 누가 거론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못 합니다. 우리 저 대구 MBC 근처 사옥에 가서 그 커피숍에 가가지고 이라크산 커피가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혹시 있으면 거기서 마시고 그때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두 사람 정도가 강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두 사람 다 김재철 사장의 측근이었던 사람들. 이게 좀 의미심장해요. 근데 그 둘 중에 누가 더 그 힘이 실립니까? 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그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그렇구나.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라크산 아메리카노? 이라크산을 좋아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이 안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몰라요. 예.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지금 그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그 대구 MBC 사장으로 거론되시는 분하고 김종국 사장하고 또 경쟁력은 조금 낮지만 또 한 분 거론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 모두가 차기 본사 사장으로도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다는 인물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그 양반이 지금 본사 서울 MBC 사장감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니까 후보로도 일단 뭐 출처는 모르죠. 근데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그분께서 대구 MBC 사장으로 거론될 정도로 본사 사장이 그렇게 신경을 쓸 정도로 차기 MBC 사장 구도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상당히 쥐고 있다는 것. 오호. 그게 굉장히 유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죠. 2월 당장 사장 선거에 나올 2월 말 가능성도 3월 있어요? 초입니다. 그래요? 2월 말 3월 초에 사장이 바뀌는데 그때 그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분이 제가 봤을 때 후보로 거론된다? 그때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 다음. 근데 그 이름이 나올 정도고 대구 MBC 사장으로까지 거론될 정도면 차기 MBC 사장 구도에 있어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고 그 얘기는 MBC 내부 관계자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그러면 이분을 이렇게 대구 MBC 사장으로 내보내려고 하느냐? 이걸 두고 MBC에서 내부에서 이제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자신의 경쟁자를 지역으로 잠재적 경쟁자이긴 합니다만 지역으로 내려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챙겨주면서 지역으로 내려보낼 수 있거든요. 또 하나가 그분이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그분이 박근혜 정권하고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아니 작년에 부단히 더 줄댔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리고 TK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선수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그 경향신문사 정수장학회가 있는 경향신문사 주변에서 그분 봤다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 커피숍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니까. 이라크산. 그런 다용도 목적으로 대구 MBC 사장으로 김종국 사장이 계속 추천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경쟁자로서는 좀 버거우니 지방사 사장 한번 해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배려를 한다는 거군. 배려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차기도 챙겨줄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포석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정작 문제가 뭐냐면 대구 MBC 사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 MBC 직원들이. 왜냐하면 그 김용민 PD도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 본사 사장이 지역 MBC 사장을 위에서 내리꽂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반발이 있거든요. 지역 MBC나 이런 지역 방송사 쪽에서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몇 년 하다가 또 어디 가고 이럴 사람들인데 정말 지역 방송의 미래와 비전을 고민하는 사람이 사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매년 이렇게 보훈 차원에서 뭐 배려 자기 뭐 관리 차원에서 내리꽂는 방식으로 계속 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반발을 하는 거죠. 근데 지역사 출신으로 지역사 사장이 된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다고. 거의 없는 걸로 나는 알고 거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본사 사장이 자신의 인사권을 상당 부분 포기를 해야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죠. 절대 포기 안 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어떤 그 서울 MBC 사장의 권한이자 또 일종의 권력인데 그렇죠. 그거를 지방사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 이 말이 좋아서 지역 MBC 독립채산제의 기업이지만 실은 서울 MBC에 예속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하러 그렇게 지역사를 나눴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당히... 지역사 사람들은 계속 적은 거 아니야. 그렇죠. 서울 MBC의 그야말로 하부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방송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예. 시다발이도 아니고 말이죠. 네. 아이고 참 대구 MBC 직원들의 분노가 이해될 만도 합니다. 예. MBC 구조 개편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 MBC 같은 경우 그냥 항상 그렇거든요. 9시 뉴스데스크 지금은 8시가 됐습니다만은 한 30분쯤 지나서 이제 지역 MBC 뉴스데스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정권 들어서 중요한 뉴스는 9시 30 이후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정권이 뭡니까?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거 못 봐요. 단신 처리. 그러니까 서울에서 잠깐 나오는 네. 그 기사 안 봅니다, 사람들. 그렇죠. 예, 그 서울에 있는 분들은 지방에 있는 분들은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뭐 앞서서 이제 SBS 뉴스, 뭐 KBS, MBC에 비해서 돋보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 또 웃긴 게 뭐냐면요. 그 KBS, MBC는요 국정원 선거 개입 관련한 기사가 28번째, 29번째 이런데 SBS는요 15번째, 16번째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 차이에요. 그 차이. 뭐 네. 무슨 뭐 근본이 다르다든지 뭐 시각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이제 박근혜 정권의 마사지가 들어가면서 SBS도 한 28번째, 29번째로 가게 되지 않겠는가. 아니 아예 쌩 깐다니까요. 아, 쌩 깐다. 아예 없어졌다.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예 없어지고 있다. 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국민 TV 조합원 빨리 가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러다가 또 당합니다. 지난번에 그래도 SBS가 그나마 조금 심하게 안 나간 정도였지. 이제는 뭐 아예 그냥 더 심하게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임 스케줄을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예. SBS 연말 연초에 맛이 갔죠. 예. JTBC 지방선거 전으로 마태이 갑니다. 네, 제가 장담하는데요. 네. 손석희 사장,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만약에 압승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손석희 체제는 심하게 흔들리고 네. 교체가 될 가능성도 많고요. JTBC 뉴스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한국 언론은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죠. 빙하기. 그렇죠. 네. 빙하기죠, 빙하기. 네. 민주주의가 역진을 거듭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선캄브리아 시대로 갈 수도 있겠다. 선캄브리아 시대는 인류가 생기기도 전의 시기입니다. 참 암흑기입니다. 정말 암흑기입니다. 자, TV조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또 NHK로부터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기 화면을 좀 사용을 할 거면 아니 뭐 NHK가 아베 관련해서 뭐 신사참배 관련 그 화면을 TV조선이 쓰겠다고 하면 쓰지 마쇼 이러는 것도 아닐 테고 충분히 양해를 받아서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일 텐데 아니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NHK 화면을 그냥 갖다 썼어요. TV조선이. 그러니까 이제 NHK에서 이건 무단도용인데요. 이래가지고 항의를 한 거죠. 소송을 누구 성대모사 한 거예요? 그냥 제가 우리가 좋은 세상 오기 전에 우리부터 맛이 가면 안 돼. 동기 형, 우리 졸음이 오더라도 차지 말자고.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NHK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그냥 밝히면 됩니다. 그렇죠. 밝히고 자막에 한 줄 집어넣는 그렇죠. 건 뭐가 문제야? 근데 정말 쪽팔린 게 NHK가 저작권이 침해된 상황에 대해서 예. 지난달 12월 27일 날 TV조선에 공문을 통해 예. 항의를 했답니다. 어허. 그러면 예. 미안하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예. 가타부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철훈 기자가 이걸 취재를 했는데 그 진짜 그러네. 그 조선일보에 왔을 공문인데 그게 어떻게 보도가 됐나 싶었는데 이 정철훈 기자가 그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하. 그래서 NHK 쪽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예. NHK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TV조선 쪽에 이제 확인 취재를 들어갔는데 정철훈 기자가 TV조선 취재를 한두 번 합니까? 예.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은 정말 취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딱 첫 마디를 던졌습니다. 예. NHK 쪽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TV조선 쪽에서 약간 당황해하더랍니다. 그래서 예. 처음으로 멘트를 했는데 해당 사실을 부인을 안 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을 밝혀달라는 그런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NHK 쪽에서는 TV조선 쪽에서 명확한 어떤 입장 표명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에 소송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무단도용도 무단도용 문제지만 무단도용하고 나서 상대방으로부터 그것도 일본의 공영방송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나서 대한민국 나름 본인들이 1등 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와 연관성이 있는 TV조선이 이런 식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깔아뭉개고 있다는 것? 예. 뭐 자기네들끼리 잘 알아서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이런 태도 자체가 문제죠. 네? 이거 만약에 얼마 전에 그 팩트 TV의 그 박창신 신부 그렇죠. 시국강론도 무단으로 갖다 쓴 걸로 썼죠. 알고 있는데 아니 무슨 세상에 이게 다 지들 거야? 어?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면 되고 사과를 하면 됩니다. 뭐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있죠. 급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예. 그 뒤 처리 과정이 정말 왜 못하는 거예요? 뭐 조선일보 사전에 사과가 없나? 그런가 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예. 그냥 오만하고 대충 넘어가려는 그런 마인드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일본을 비판하기가 쉽지 않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신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놓고 그래놓고 뭐 역사적 상식, 도의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텐데. 아이고 지금 이건 만약에 가정이지만 국민 TV가 TV 개국하고 나서 예. TV조선 단독 영상을 급하게 국민 TV가 출처 없이 이걸 보도를 했다. TV조선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뭐 장난 아닐 겁니다. 네, 장난 아니겠죠. 예, 정말. 역지사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미디어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 국민 TV 라디오 9월 3일부터 개편을 했는데 이 9월 3일 개편의 마지막 방송이고요. 다음 주에는 6시 반으로 30분 앞당겨져서 네.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립니다. 6시 반까지 오세요. 뛰어오겠습니다. 뛰어오세요. 네. 6시 퇴근인데. 네. 그 당산역에서 합정역은 함정거장인데. 그렇습니다. 예. 칼퇴근하셔서 달려오시고. 칼퇴근은 필수고 예. 날려와야 됩니다. 날라와야 됩니다. 네. 예. 우리 민 부장께서 요즘도 건강을 또 챙기시느라고 굉장히 날렵해지셨어요. 예. 다음 주 또 우리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면서 기죽지 마시고 또 힘을 냅시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 1월 12일 일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제 1월 10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 방송 이후 11일 지나고 12일 일요일 낮 3시에 이 원주시 우산동의 웨스포센터인가? 거기서 저희 강원도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행사인데 우리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가 또 공개 방송입니다. 강원도는 김용민 PD의 고향 아닌가요? 그렇죠. 김진태의 그 지역구인 그 춘천이 고향이고요. 원주는 네. 어머니 고향입니다. 예. 자, 우리 또 1월 12일 낮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